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하가릴리입니다. 상하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트럼프 당선 이후 2차 전지 이때부터 대반전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새로운 이슈와 함께 급락을 했죠. 급락이 나왔는데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아마 이제 그래도 괜찮아 버티면 괜찮을 거야라고 좀 생각은 하시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올라갈 것인지 의문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의문을 풀어드리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면 2차전지의 대세 상승의 시작을 볼 수 있을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본격적인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 항상 감사한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매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인데요. 저는 이 감사한 분들에게 말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만든 무료 자료집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입니다.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밀렸냐? 가성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성비 부분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세대 배터리 기술 LFP를 직접 한다든가 원투형 배터리, 반값 배터리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하고 양산한다든가 미드니켈, 고전압 미드니켈을 만든다든가 단결적 양극재의 좀 특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에너지 밀도를 올린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저가형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슈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종목부터 이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보기 좋게 싹 다 정리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무료로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선물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차 전지가 또 하락했습니다.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강력했었죠. 굉장히 크게 급락하면서 굉장히 우려감이 이제 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10% 이상 급락한 종목들, 메인 종목들이 10%가 이상 급락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많이들 걱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왜 하락했냐? 이유를 알아야겠죠. 지금 이유는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전 정권을 그 정권 정책을 이어받는 거죠, 그죠? 그 과정을 도와주는 정권 인수팀이 있는데 이 인수팀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대략 하나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금 감해주는 정책인데요. 이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실현될 경우에는 미국 IRA 이 정책에 맞춰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베팅한 엄청나게 몇십조 원 들여가지고 공장을 만들기로 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혹은 소재 기업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하락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슈 우리가 몰랐나요? 아니죠. 우리가 문제가 아닌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 미국의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도 결국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결국 법을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새롭게 법을 내거나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제 미국의 공화당 내에서도요. 이 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정책을 지지하지 않아요. 실제 보시면요. 미국의 지난 8월 지금 이제 가바리노 의원 뉴욕 의원의 주도로 18명의 공화당 하원이
같은 당 마이크 존슨 하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IRA 세액공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조금 혜택 잘 주는 것을 왜 없애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원 공화당 의석수도 현재까지는 53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명 중에 60명이 넘어서야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상원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하원 안에서도 일단 18명의 확정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해서 공화당 측에서도 존재하면 뭐 당연히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사실 이런 폐지 정책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거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막상 아닐 것 같았는데 막상 이슈가 나오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겁먹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거나 혹은 혹시 모른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한 기관계들, 외국계 기관계들, 뭐 한국계 기관계들도 이것을 지금 반영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매도세가 단기간에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실패했듯이 뭐 열심히 폐지하겠다고 노력했었거든요. 이때 상원하고 하원도 다 공화당이 우세였어요. 과반수를 넘어서는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결국 지금 현재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실패해 버렸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싹 다 실패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 알겠다. 2차전지 관련 종목 조정을 받았긴 했는데 큰 걱정할 건 아니다. 매도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반등하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저 또한 신이 아니기에 다 맞출 수 없지만 가장 유력한 시기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 유력한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언제냐? 내년 1분기부터입니다. 내년 1분기부터 대세 상승 시작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느냐? 이거 얼마 안 남았죠. 내년 1분기면은 내년 1월, 2월, 3월이에요. 이번 연도만 잘 버티면 내년부터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 뭐 기존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효과는 길어봐야 3개월입니다. 실제 과거에도 정권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3개월간은 올라가다가 이후 2월, 3월, 4월, 5월부터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2017년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집권하는 당시에도요. 지금 현재 1월 20일이라고 해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날 이후부터는 오히려 지금 현재 풍력 관련 종목이라든가 친환경,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다는 소식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그게 1, 2월 지나서 3월, 2월, 3월 달부터 주가가 200포인트 폭등, 300포인트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에서 지금 현재 태양광 정책하고 여러분들 풍력 관련 정책 도와줬을까요? 밀어줬을까요? 아니죠. 반대를 했으면 반대를 했지 밀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고 개선되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결국엔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효과는 결국 길어봤자 지금부터 3개월, 10일부터 길어봤자 3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지금 이제 1월 말에서 2월 정도면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앞서 보셨던 이런 폐지 이야기 완벽하게 재료가 소멸되겠죠. 왜냐면 시도해봤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실로 다가올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 기대감에 움직이는 증시는 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월 20일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저는 내년 1분기부터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정확히는 1월 20일 이후부터 기대해 봐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기존에 아시던 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테슬라 판매량입니다. 저는 테슬라 판매량이 굉장히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테슬라는 현재 IRA 보조금 혜택이 끝나더라도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 만한 정책을 이미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이고 그게 그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1차 목표는 뭐냐? 저렴한 자동차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내년 1분기 모델 2를 출시합니다. 왜 하필 모델 2 전에 2분기 뭐 혹은 1분기에 실적 발표할 때만 해도 이거 내년 1분기에 저가형 자동차 안 내놓을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아직 좀 더 나중에 생산할 거예요. 좀 미뤘었어요. 저가형 자동차 이게 뭐 3,000달러 이하거든요. 우리나라 하나도로 치면 3천만 원, 뭐 2천만 원대 요 가격대를 현재 겨냥한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하겠죠. 이제 환율이 요즘 많이 올라서.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저가형 자동차 모델을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번 3분기 들어서 한다고 바꿨어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요. 그죠? 그때 이후부터 갑자기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이제 모델 2를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는 시기예요, 이게. 그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저가형 자동차 모델은 사람들이 만약에 보조금 혜택이 없어지고 나면 너무 비싸진 전기차는 못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오히려 저가형 모델을 내놓음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딱 받고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가형 자동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모델 2를 출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 판매가 최고 30%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도 사이버캣까지 하면서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판매가 많아질 것 같아요. 당연히 테슬라 향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2050년 판매량 50만 대 증가를 목표로 해서 한다는 거 알겠는데 이거 진짜 팔릴까? 돈이 될까? 그래, 뭐 저가 영장은 다 알겠어. 알겠는데 보조금 혜택 없어지면 사람들이 살까? 의문이실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요즘에 싸야 자동차 사거든요. 비싸면 안 사거든요. 도대체 보조금 혜택이 없어지면 비싸질 텐데 이걸 살까?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테슬라만의 엄청난 장점인 완전 자율주행이 하나둘씩 허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도요. 전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개의 주에서 현재 허가가 된 상황이고요. 다른 주들은 더 추가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넓은 지역들 각 주마다 이제 지금 각 주마다 법도 다를 만큼 지금 이제 사실상 여러 개의 나라가 합쳐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법이 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 자율주행 허가 이런 것들도 따로따로 허가가 나겠죠. 여태까지는 한 2개의 주가 현재 지금 이제 허용을 해서 지금 이제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정된 지역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주에서도 허가가 하나씩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유는 바로 정부효율위원회라는 것을 이번에 트럼프가 만들었는데요. 정부효율위원회는 일단 말로는 정부의 자금, 뭐 재정적 지원이 있잖아요. 뭐 지금 이제 뭐 어떤 뭐 산업에는 뭐 1,000억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 뭐 한국의 뭐 최근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지원금이 배정이 됐죠. 이게 국가의 보조금이 현재 지원이 될 때 이게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가고 있었던 돈의 3분의 1 정도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해서 정부 효율의 위원회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해당 위원회는 지금 이제 세금을 줄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도 하냐면 규제 완화도 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율주행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론 머스크가 아마 행동하고 다닐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나 가장 요 밑에 보시면요. 가장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 소송인데요. 연방조사 및 소송 등을 유리하게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뭐 모든 자동차는 다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많이 판매했으니까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안 나는 게 말이 안 되죠. 났는데 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홍보했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자다가 졸았어요. 근데 테슬라는 사람이 조니까 경고를 했어요. 일어나라고. 완전 자율주행 상태지만 일어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와중에 차 사고가 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누구 책임일까요? 그죠? 누구 책임일까요? 애매하죠. 그죠? 예. 그래서 홍보를 자율주행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현재 테슬라의 문제다. 혹은
우리는 경고를 해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일어난 사람의 문제다. 이게 뭐 다들 의견이 이제 각자의 이제 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법원의 판결이죠. 이 초기 판결이 미래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사례는 항상 법에서는 사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즘 시대의 분위기도 물론 중요했지만 근간은 사례입니다.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판결이 정말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완전 자율주행은 날개를 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소송에서 열심히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방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FSD 완전 자율주행 소송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유리한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런 완전 자율주행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과감하게 보조금을 폐지하는 거죠. 나 어차피 저가형 자동차 만들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저가형 자동차 뽑고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도 붙일 수 있어. 심지어 완전 자율주행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판매하는 거예요. 구독 서비스예요. 그거 돈 내고 사는 겁니다. 혹은 한 번에 살 수도 있고 구독도 할 수 있는데 결국 거기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또 챙길 수 있으니까 저가형 자동차를 판매하고서도 많은 매출 증가 혹은 영업이익 증가를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가형 자동차 판매 수익 플러스 완전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수익 혹은 뭐 이걸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구매 수익을 통해서 현재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일론 머스크의 의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먹힐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데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가형 자동차가 아니었다면 사실 좀 저도 애매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가형 자동차에다가 완전 자율 붙여서 나온다? 이거 여러분들 이걸 그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한 번은 테슬라 자동차 고민해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고민 한번 무조건 리스트에 들어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생각보다 매력적일 것 같다. 특히나 이게 중국 시장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이 워낙에 저가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테슬라가 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무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도 자율주행이 허가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따라서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중국 시장도 그리고 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가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저가형으로 캐즘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이 캐즘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가형 플러스 자율주행만 붙어준다면 분명히 사람들의 만족감은 채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 테슬라의 수익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세 번째 이유로 저가형 전기차 출시 예고를 간단하게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2025년도 전기차 순수 전기차 기준에서 지금 저가형 모델 출시 일정입니다. 보이시죠? 2025년부터 본격화될 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서 7년도에는 더 싼 자동차가 나옵니다. 2만 달러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요거를 잘 지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기차 계속 출시되고 있고 특히나 2025년도에는 저가형 자동차가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EV3, 캐스퍼 이거 다 아이오닉 3. 한국 자동차만 봐도 다 뭡니까? 저가형이죠, 그죠? GM 같은 경우에도 저가형 라인업을 좀 더 강화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가형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이제 고가형 모델들도 안 팔리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나 미국은 워낙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경제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형 모델과 저가형 모델을 함께 병행하면서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예상치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못해도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미국은 10% 정도 성장한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많게는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도 예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이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한 10% 정도는 이상은 상승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판매량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저가형 자동차 판매와 함께 맞물리면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때 탑이 그게 언제부터 바뀐다? 바로 내년 1월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이슈들이 여러분들께서 1분기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효과는 길어야 3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억눌림에서 해제된다. 억눌림에서 해제되고 나면 관련된 주가는 200포인트, 300포인트 쏘는 종목들도 있더라. 그래서 1분기부터 주목해 봐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테슬라가 저가형 자동차를 테슬라의 판매량이 중요할 것 같은데 테슬라의 저가형 자동차가 언제 1분기 출시된다. 1분기 출시되니까 1분기에 기대감이 있겠죠, 당연히.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이 기대감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죠? 그리고 2025년도 전체적으로 저가형 모델들이 많이 생산돼서 판매될 준비를 한재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시점이 있습니다. 저는 저가형 자동차를 많이 판매할 거기 때문에 저는 완성형 자동차는 별로 수익을 많이 볼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더 있으니까 구독 서비스 더 가입하게 하면 더 돈을 벌겠죠. 하지만 나머지 자동차 기업들은 그 뭐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또 추가적으로 뭐 받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가형 자동차를 내놓으면 당연히 수익이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원래 비싼 자동차 많이 파는 게 영업이익이 많이 남고 매출도 많이 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캐즘 현상 극복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저가형 자동차 내놓는 거다 보니까 테슬라 말고는 완성차 기업들은 매출이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다만 2차전지 소재 기업들한테는 너무 좋겠죠. 왜? 없었던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죠? 수요.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싸지면 산다라는 것을 중국이 이미 증명해 놨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2025년도 정말 느려봤자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판매량 고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지금 현재 관련된 정보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또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고 정보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너무 2차전지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라는 내가 마치 착각하고 있어서 잘못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닐까? 라는 좀 고민을 합니다. 근데요, 모든 리포트나 내용이라든가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2차전지는요, 전기차는 저가형 라인업만 나오면 분명히 증가할 거예요. 이번 연도에 고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 꿈을 꿨다. 너무 과도한 꿈을 꿔서 지금 현재 문제였다. 왜냐면 생산했는데 재고 물량이 남아가지고 못 팔았거든요. 그 재고 평가 손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이거 이미 재고 관리, 미래 전망치 이미 현실적으로 이미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가형 라인업만 나오면서 신규 수요가 나오면 판매량은 증가할 것이고 유럽도 미국도 전체적으로 완전 경기 침체 빠지지 않고 미국은 성장하고 있고 유럽은 경기 침체가 일부 오더라도 이 규제로 인해서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타겟 두 개의 국가가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단기간에 트럼프 때문에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한 게 아닐까? 이미 통계 조사를 통해서 이 IRA 폐지 가능성이 낮다는 걸 이미 확인했는데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확률 높은 쪽에 베팅을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이 뭐지? 이 저가형 자동차를 주도할 만한 기술력은 뭐지? 요걸 좀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실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LFP 원투형, 미드니켈, 단결정 양극재 같이 이 중국산 저가형 배터리에 지금 현재 완벽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배터리 3사가 만든 핵심 기술들입니다. 지금은 특히나 미드니켈하고 원투형 배터리가 좀 매력적으로 떠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나 원투형 배터리는 테슬라형일 것이고요. 미드니켈은 나머지 배터리 3사의 나머지 3원계 배터리로 만들어낸 저가형 모델일 것 같은데요. 이 두 개가 매력적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나 이 두 개의 기술 잘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부터 시작해서 내용들까지 싹 다 정리해 놓은 자료지만 이것만 보시면 일단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어차피 무료니까. 이게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요. 지켜봐 주시는 분들 무료로 일단 받아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난 해당 무료 자료집이 알고 싶다,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 무료 버튼,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 완료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재진은 제 이름입니다.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되고요. 해당 화면이 나오면은 일단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단기 급등 추천주, 난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단기 급등 추천주, 그리고 장전 시황, 장 시작 전에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오늘 증시에 대한 분위기, 주요 지표들,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 오늘의 주요 뉴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을 싹 다 분석함으로써 어떤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10분 전에 장 시작 전 시황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오늘 장중에 가장 강했었던 테마와 이슈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100% 무료로 드려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자료집까지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요. 꼭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의 공직을 한 세 번째, 네 번째쯤 있습니다. 특별 자료집 클릭하시면 맨 밑에 2025년도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해당 자료집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실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무료 회원 가입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무료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하냐? 해당 화면에서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아이디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라고 화면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카카오로 시작하기 요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구글로 시작하기든 뭐든 시작하시면 되고 나는 이걸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아이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워드 가입, 아이디 패스워드 회원가입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왼쪽 상단 이용약관 동의,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핸드폰 번호 가입, 핸드폰 번호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왜?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서 일부러 깔끔하게 해놓으려고요. 뭐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막 귀찮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거 없으시라고 일부러 깔끔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 적으시면 돼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com 비밀번호 1234를 1234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메일 주소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네이버 꼭 필요 없습니다. 잊지 않으실 것만 하세요. 근데 아이디를 이메일 주소를 적는 이유가 뭐냐? 핸드폰 번호가 없으니까 나중에 비밀번호 까먹었을 때 인증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이디로 하고 있습니다. 성함은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성함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다만 로그인하실 때 주의하실 점,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골뱅이 네이버.com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는데 로그인하시 중요한 점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 추천주, 매일 시황, 매일 자료집, 매번 자료집 업데이트해서 매일 내어드리는데 매번 보실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꼭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하시고 로그인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뭐 나머지 카카오로 시작하기 구글로 시작하기 쉬우니까요. 요건 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로그인이 되고요. 들어오시면은 매일 앞서 보셨던 급등 추천주 왼쪽 상단 클릭하시면 급등 추천주 오늘의 추천주 뭔지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직을 네 번째쯤 보시면 네다섯 번째쯤 보시면 2024년도 자료집이 있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보시면 2025년도 업데이트된 자료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자료집이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장시작전 시황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하루에 10분 전만 전 사실 이 자료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일 올라오는 흐름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매일 이거 다 보기 힘들어도 맨 밑에 오늘의 주요 뉴스 그리고 관련된 종목 정도는 알고 투자하세요. 이거 매일 중요합니다. 뭐 가능하시다면 전일자 상승 테마 정도까지는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바쁘시면 나머지 다 보는 게 좋긴 해요. 간단한 흐름들이니까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 들어가 보시면 지금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했었던 이슈 테마, 이슈와 함께 종목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끔가다 걱정하시는 분들 또 있는데요.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료로 너가 해줄 리가 없다. 이렇게 너가 고생해서 왜 이런 자료집을 무료로 주고 왜 이런 추천주를 무료로 주고 왜 시황을 무료로 주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평생 100% 무료로 계속해서 해드릴 거예요. 이거 돈 내게 하는 방법도 몰라요. 저 이거 어떻게 유료화 시키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100%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몰라요. 여러분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다 무료입니다. 근데 왜 이런지 걱정을 하시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저도 세상에 공짜는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저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100% 무료로 계속 진행해드린 이유가 제가 이미 얻어간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요, 제 가장 큰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부끄럽지만 제 욕심에 비해서 성실함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성실함이 부족하다는 건 치명적인 거예요. 주식시장의 흐름을 항상 우리는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되잖아요. 항상 따라가야 되는데 성실하게 지켜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좀 놀겠다 생각하면 무조건 놓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성실해야 되는데 이 성실함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동기부여가 필요했고 여러분들께서 1000분, 2000분 계속 매일매일 접촉해서 봐주시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듦으로써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몇십 개, 몇백 개의 차트를 돌려보고 제일 매력적인 차트의 종목을 골라드린 무료 추천주, 그리고 2025년도 2배, 3배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정리해드리는 테마 자료집, 예, 그리고 이 장시작전 매일매일 아침에 시황, 지표, 자료들. 사실 여러분들 안 보시는 분들 많지만 매번 이렇게 넣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제 사실 이건 무조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뭐 제 입장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안 보신다고 해도 저는 이거 무조건 넣습니다. 왜냐면 제가 봐야 되니까요. 사실 이 자료들이요, 여러분들께 조금 이쁘게 정리해서 드리긴 하는데 어차피 제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제가 어차피 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것들을 자연스럽게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냥 무료로 드리겠다고 약속드림으로써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께서 매번 1000분, 2000분 접속해 주시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무료 정보를 얻어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미 서로 얻어가는 게 있으니까요. 그죠? 적어도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들만큼은 100% 무료로, 싹 다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텔레그램방 정보방을 새롭게 오픈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급등추천주의 첫 번째 공직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